삼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경영학에서 부르나 봐요. 원래는 책임이고요. 요 가로로 되어 있는 요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책임을 어떤 사람한테 맡기면, 그래서 여기 책임이라는 단어가 뉘앙스로 우리나라 단어로는 책임 그러면 마치 무엇인가 결과에 대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책임을 단어를 사용하는데, 경영학에서의 이 삼면 등가 원칙에서의 책임은 당신이 이 업무를 책임져라, 맡아라 라는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책임이 있고 그 책임지는 역할만큼 권한을 주어야 되고, 그래서 이 권한은 똑같은 단어고요. 그리고 그 권한만큼 거기 결과에 대해서 의무를 져야 된다. 그래서 원래 삼면 등가의 원칙의 용어는 책임, 권한, 의무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설명했더니 사람들이 헷갈려 하셔서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역할, 권한, 책임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요. 역할을 누구 담당자한테 주면 그 역할만큼의 권한이 주어져야 되고, 그 권한만큼 발휘한 만큼의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 삼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하고, 요 삼면 등가의 원칙이 훼손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억울해하거나 당황해하거나 황당해하거나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직원들이 괴로울 땐 역할이 내 역할이 아닌데, 그런데 갑자기 불러서 저 사람 일 좀 도와주라고 하면 권한이 갑자기 주어지는 거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책임지라고 하면 이러면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역할은 주어졌는데 그만큼의 권한이 발휘할 수가 없고, 그런데 역할이 주어졌으니까 당신 책임이다 라고 하면 이제 억울해지는 상황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역할 주어진 것만큼의 권한만 발휘할 능력이 나한테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책임은 다 지라고 하면 이것도 이건 황당한 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역할은 내 역할이고, 그리고 그만큼의 권한을 발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 그럼 이제 방탕한 것으로 가는 거죠. 이것에서 대부분 직원들이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원리만 딱 알아도 삼면 등가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도 직원도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역할 조정이 필요한 건지, 권한 조정이 필요한 건지, 책임 소재의 정도가 다른 건지 이것만 구분해가지고 이야기해도 좋겠다 싶고요. 그러니까 관장님이 저래도 싫어하고 직원이 저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직원은 저래도 되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경향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직원이 책임질 수단은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자기가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역할에 대해서는 최소한 자기가 책임감을 관장님이 갖고 있는 것만큼의 그만큼의 자기 책임감은 있어줘야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덴마크에서 조직 문화가 어떤가를 들어보면 덴마크는 매우 자유롭게 자기가 결정을 하되 그 일에 대한 의무감, 책임감은 엄청 높거든요.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면 직원들은 어디에만 꽂히느냐 하면 자율적으로 공부한대. 그렇게 하는 거죠. 꽂히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로써 자기 스스로 엄청나게 압박감을 느끼면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상사도 괴로운 거예요. 권한은 달라고 그래놓고 그것에 대해서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안 갖고 일하기 시작한다. 그럼 그것도 방탕한 것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3년 등가 같이 가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3년 등가로 같이 간다? 그러면 일단 역할을 줬으면 그것에 대한 권한은 보장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권한을 뺏는 게 아니라 뭘 뺏어야 되냐면 역할을 뺏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 영화 보면 소방서 불 났을 때 소방서 담당자가 책임자가 돼 있고,
그리고 인질극이 일어나면은 담당 형사가 총책임자가 되는데 서장이 전화해가지고 다르게 하라라고 막 하는 장면이 나와도 형사가 버티고 있다가 그러다가 서장이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려면 누굴 하느냐면 권한을 뺏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역할을 거기에서 해제시켜버리고 다른 역할을 세우는 거죠. 역할을 할 사람. 그래서 역할을 뺏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는 역할은 당신 역할인데 권한은 내가 발휘해.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소식지 근데 미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가끔 그 상사가 지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담당 부하 직원이 제 권한이라고 하면서 안 듣더라고요. 그러면 상사가 갑자기 입을 닫더라고요. 그게 이제 권한이라고 하는 것과 역할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걸 그걸 관철시키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빼버리는 역할을 해제시켜버리는 방식으로 가시더라고요. 직원 연수 간다 라고 했을 때 직원 연수 담당자가 그 역할을 맡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뭐 먹을지에 대한 결정 권한은 연수 담당자한테 있는 건데 연수 담당자가 그냥 여기 좋겠어 여기 좋겠어 그래서 결정해도 사실은 무방해야 되는데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연수 어디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물어보고 근데 또 직원들한테 의견 취합해가지고 만들겠다고 하고 근데 그게 또 상사한테 올라갔더니 거기 말고 딴 데 가라 그러고 이러면 지금 다 권한이 침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정 권한은 나한테 없는데 역할과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해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결정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을 스스로 만드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해요. 연수 갈 때 뭐 먹을지 그리고 어디 가서 뭐 할지 하는 거는 담당자가 그 결정 권한이 있다라고 저희가 존중만 해줘도 아마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저희 연수 갔을 때랑 비슷한 방식인 거죠. 뭐 하자 그러면 제가 그냥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저는 부담이 없는데 누군가한테 결제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의 권한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 끊임없이 눈치 보면서 하는데 이런 일이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하는 일이라서 그래서 쫓기 정하는 것도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복지관 쫓기를 어느 기관은 담당자가 정해가지고 의견 취합해가지고 그래서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물이 오면 생각했던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왜 쫓기가 이렇게 짧으냐 나는 짧다 뭐 주머니가 여기 조금 위에 있다 막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러면 또 주변 사람들이 뭐 그러면서 너가 해라. 그런데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정할 때는 또 중간에 막 끼어들어서 막 이거 하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런 거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역할을 안 맡으려고 하고 근데 또 맡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서로 피곤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관이 있어가지고 닥치라고 당신이 역할을 맡고 권한을 발휘해서 책임을 질 게 아니면 그러면은 닥치라고 라고 해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일이 너무 쉬워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이 전부 다 서로 친밀해지기 위해서 뭐 활동을 하거든요. 야구장을 간다든가 그리고 뭐 밤과 음악사에 간다든가 이런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정하는데 담당자를 한 명씩 그냥 바꿔서 한 달마다 본인이 기획자가 돼서 하기로 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가면 막 뒷얘기 나오고 뭐 이거는 뭐 누구는 야구 안 좋아하네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모두를 만족시켜야 되는 장소를 정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예 모이는 것 자체를 팔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안 모이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닥치라고. 당신이 가고 싶은 건 당신 때 하라고. 그렇게 하면 그랬더니 너무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복지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해서 서로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핵심 사안이 아니면 역할을 맡겼으면 그 사람이 그냥 권한을 발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용히 있는 걸로 근데 불만 있으면 네가 하라고 라고 하는 역할을 줄 테니까 당신이 해보라.
그게 이 책에 나오는 무엇이 조직을 움직이는가에도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논쟁은 치열하게 하되 일단 만들어진 결론에 대해서는 모두 다 승복해가지고 사실은 수직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의 그런 원칙이 있대요. 논의는 수평적으로 하되 일단 결정되고 나면 수직적으로 일어나. 그래야지 뒷말 없이 승복하면서 쭉 가지. 실행도 수평적으로 하면 배가 많아서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게 여기에서의 딱 구분되는 지점.